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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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보도 사진작가이자 칼럼니스트이신 가연수 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이 부십니다. 그쵸. 아니 무슨 과찬이십니다. 사진 작가님이고 칼럼니스트인데 이렇게 아름다우실 수가 있죠? 아, 여자이기 때문에. 와우. 그렇죠. 엄마도 여자이기 때문에 아름답지요. 제가 네. 되게 특수한 직업 앞에 그 멘트를 드리면서 가연숙님이십니다 했는데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인도 북부 티베트 망명 정부가 수립된 다람살라의 마음의 안식처를 꾸리고 한국의 그 티베트와 또 티베트 불교 그리고 인류의 그 인권과 관련된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티베트 망명 정부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가연숙입니다. 와,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군요. 와, 사진 작가님이신 줄만 알았었는데, 코나님 이렇게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다람살라에서 오신 분을 만나고 있는 게 너무 영광입니다. 네, 너무 신기합니다, 저도. 오늘 하늘의 구름마저도 아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비행운이 네, 너무 멋지게. 자, 하시는 일을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하시는 일을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티베트 망명 정부가 수립된 다람살라는 그 세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198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14대 달라이라마께서 망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때 당시 1989년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막 그 88 올림픽을 치르고 예, 경제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급변하던 시기였죠. 그때 당시에 이제 서서히 뭐 중국과의 관계도 외교적으로 오픈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좀 더 세계적인 관심사로 그 전 세계의 정치나 경제 동향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시기인데 저는 그 달라이 라마의 말씀과 티베트의 그 현실에 대해서 한 제 나이 30 정도에 이제 그 좀 직면하게 되면서 그래 그곳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하고 그때 당시 하고 있던 일들과 연관지어진 게 이제 아무래도 그 신문사에 재직하고 있었던 것과 그리고 뭐 이제 서울에 있는 동국대 대학원에서 응용불교를 전공했던 그 석사 과정이나 그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다큐멘터리 한번 소스를 아니 좀 이렇게 구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호기심 반으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좀 한국이 굉장히 저한테는 지루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뭔가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보자 하고 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쪽에서 주로 하게 된 일은 여행 에세이를 쓰고 그리고 또 망명 정부와 달라이라마에 관련된 일을 이제 한국의 불교 언론사에 글과 사진으로 보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인도에 있는 한인회가 있는데 대사관에서 관여하는 그 한인회보 나마스테 인디아에 제가 여행하고 이제 그 기사를 쓰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연재하고 뭐 그러면서 지난 10년이라는 긴 기간이 훌쩍 이제 지나갔고 최근에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네. 그쪽에 이제 티베트 난민 그 노점상인 연합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 카페 129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막 문을 열었어요. 그곳에 네, 슈퍼바이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 그 카페 129의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카페 129가 사실 한국에서 제가 최근에 안 건데
카페 129라는 이름의 카페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나 오. 저의 그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카페 129의 의미하고는 사뭇 틀린 네. 건데 그 티베트 망명정부가 수립된 지는 이제 그 달라이라마께서 인도에 망명하신 지 올해로 60년이 됐어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학교 건립이라든가 이제 뭐 복지 뭐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 올해 굉장히 크고 작은 이제 행사들이 많이 개최가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티베트 난민분들 중에서도 노점 상인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만났던 한 노점 상인분 그분의 이름은 따시라는 분인데 그분은 6살 때 이제 부모님과도 아니에요. 친척분의 이제 삼촌이라는 분의 이제 손을 잡고 티베트 본토에서 네팔을 거쳐서 인도 그 지금 제가 있는 다람살라까지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된 학교 교육도 받을 만한 게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이제 뭐 물건을 팔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작은 소소 일거리부터 하면서 지금은 또 가족을 꾸려서 딸아이 하나에 아들 둘에 해가지고 또 나름 행복하게 이제 살고 계신 분인데 그런 따시라는 분과 같이 한 129명의 그 티베트 노점 상인들의 연합이 있어요. 그 숫자 129가 네. 129명. 네, 그래서 카페 129라는 이름으로 이제 야. 예,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쪽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방글라데시의 그 무하메드 유누스 박사가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마이크로 크레딧 개념을 방글라데시의 1순위로 여성 그리고 그 페어트레이드 개념으로 해가지고 응용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본 분야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그 카페 129에 이제 도입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목표는 카페 129의 129명의 노점 상인들이 다 사장이 되는 날까지 와, 어머나. 한번 멋지다. 이거를 해보자라는 네네. 마음가짐으로 그 시작하게 된. 제가 페이스북에서 맞습니다. 네. 그 카페 129를 건립하시면서 직접 네. 다 공사하시고 막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도대체 가연숙님은 가연숙님의 끝은 어디인가? 정말 아니 글쎄 제가 너무 뭐랄까요 그 지금은 사진 찍고 이제 글 쓰면서 이제 어찌 보면은 이렇게 꿈의 직업인 양 뭐 이렇게 예 보이는 것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모르겠어요. 그냥 다재다능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뭐 하나 깊숙이 빠져드는 뭐가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정말 다양하게 네, 다양한 멀티. 부분에 오. 예 근데 뭐 수학, 과학 같은 이과 쪽은 약한데 네. 확실히 인문학이나 예술 쪽으로는 제가 좀 예 뭔가 네. 조금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역량을 다람살라에서까지 미치고 그러니까요. 계시니까 진짜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129명의 노점 하시는 분들이 사장이 되는 그날까지 구심점이 되는 카페로 만드신 네, 거군요. 맞습니다. 와, 여기 안에 온 그 129명의 희망, 그런 게 막 거기 느껴져서 에너지가 너무 너무 의미 좋습니다. 있는. 의미가 정말 훌륭합니다. 그 저기 다람살라에서 여기 와 계셔가지고 저희 엄마도 여자다에 출연하고 계시지만, 그쪽에서 지금 한참 일을 하셔야 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네. 그쪽 카페 129를 완전히 이제 셋업을 해야 될 시기가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메뉴 설정에서부터 그런 부분으로 한참 바빠야 될 시기에 제가 급히 한국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예, 참 너무 바빴었기 때문에 스스로 약간 뭐랄까요. 아침부터 느낌은 있었는데 오늘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네네. 왜냐하면 그날 아침 7시에 그 델리에서 출발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이제 곧 도착한다 연락을 받고 그럼 오늘 조금 카페가 이제 좀 부산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겨울옷장 정리를 했어요 아침에. 네. 근데 먼지 알러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알러지 약을 먹고 나니까 좀 몽롱한 기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카페에 손볼 일은 많고 하루 종일 이제 동분서주 하던 와중에 그날은 또 마침 그 기계나 뭐 그런 원두 크기를 아무래도 그 잘 맞춰야지 되니까 커피 맛을 좌우하는 부분이라 네네. 모든 카페를 찾는 분들한테 무료로 커피가 제공되는 그런 날이었었어요. 네. 근데 그날 제가 이제 마침 원두 분쇄기 이를 파인 모드를 이제 맞추는 과정에서 어디가 막혔는지 좀 안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렇게 된 네, 거였어요? 그러다가 예,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세상에. 어머나. 그것도 제가 카메라를 만지는 사람인데 셔터를 눌러야 되는 검지 손가락 어머나. 딱 다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카페에 손님들이 있었고 나름 이제 외식을 하려고 나오신 분들인데 뭐 이제 주방은 음식을 이제 만드느라 분주하고 손님들은 나름대로 이제 또 즐기러 오신 분들인데 제가 사고 난 거를 알게 되면 그러한 분위기가 세상에. 네. 그래서 우선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딱 드는데 마침 그 커피 기계를 이제 제공한 업자가 주변 카페들을 둘러보고 있는 와중이어서 SOS를 쳤죠. 우선 다쳤으니까 좀 와달라.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그 분이 이런 기계를 만지다 보면 흔하게 생기는 사고야. 그런데 가볍게 얘기하셨구나. 네, 너무나 가볍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래도 파상풍에 관련된 좀 접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응급실을 갔는데 그 담당 의사가 손가락의 끝에 그 조직을 잃게 될 거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1cm, 1cm의 그 조직이었는데 그 멀티플 딥컷이어가지고 한국 같았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식염수 소독을 잘 하고 꿰맸을 거예요. 그런데 인도 그 국립병원에서는 이거 못 꼬맨다고 하는데 세상에. 왜 보통 우리가 그 작업장에서 만약에 손가락이 절단됐다 하더라도 뭐 한 4시간 안에 가져오면 맞아요. 이을 수 있다 하잖아요. 근데 의사는 그 진단서에 진료 기록서에 쓰기를 내일 아침 9시까지 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어머나. 내일 아침. 그렇게 밀어요? 네, 밀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그 정도로 내가 생각하는 만큼 깊이 안 다쳤거나 예, 아니면은 이 병원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거나. 네. 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티베트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정부사나 델렉 호스피털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했는데 오히려 그쪽 담당 의사는 왜 우리한테 먼저 오지 않았냐면서 심각한 거라. 심각하다고 말을 하는데 꿰매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머나, 아이고야, 거기서도요? 어떡해. 네. 그래서 한 1시간을 택시를 타고 공항이 있는 쪽으로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제 우리 다람살라가 해발 1700m 고도에 있는 곳이니까 이제 평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나름 큰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담당 의사한테 저는 이제 접수를 하면서 여기 병원의 특진 의사한테 받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는 사이 벌써 그게 이제 사고가 난 지 3일째가 되는 날이었는데 3일째가 되는 날이었는데 의사분이 딱 보시더니 한국의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들어오시라고 해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진짜 너무 놀랐겠다. 네, 정신 번쩍 들면서 이거는 인도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수술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그것도 내일 당장 아니라 내일 모레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네.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술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의사가 설명을 해주는데 다친 거는 손톱 뒤쪽인데 이 인도 의사는 손가락 그 하나에 검지손가락 하나에 3마디를 그 조직 이식 수술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술 견적을 너무 크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로 만드는. 이 사람이 너무 대수술을 만든다 진짜. 견적을 너무 많이 잡는다. 그러면은 개인 연락처를 달라 오늘 고민을 해보고 바로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한 다음에 연락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왓츠앱에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마침 운이 좋게도 그때 제가 이제 첫날 다쳤을 때 응급실에서 그 치료를 받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일러스트 작업을 하시는 언니가 카톡 연락이 왔어요. 네. 다친 것 같은데 심각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께서도 그 믹서기 한번 이제 일러스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믹서기 한번 다쳤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 회복되는데. 근데 너는 사진을 찍는 사람인데 검지손가락 그거 어떡하냐. 지금 사진 찍어서 상황이 어떤지 나한테 보내줘. 와, 진짜.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짐을 안 꾸렸을 거예요. 왜냐면 그 언니가 딱 제 사진을 보더니 이미 살이 괴사됐는데 은인이시다 진짜.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고서는 이제 바로 한국행을 결정하셨고. 한국행을 하면서 이제 카페가 우리 카페 129가 연관된 분이 많아요. 제 개인의 역량만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네. 지난 20년 동안 그 달라이라마의 말씀을 한국에 전하기 위해서 그 꾸준히 지난 20년 동안 그 법회를 달라이라마 스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주로 계신 곳이 우리나라 전라남도 여수예요. 그분들이 그렇군요. 거기에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카페 129의 그 공적인 일을 하다가 다친 거기 때문에 우선은 그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 여수 석산사에 계시는 주지스님이신데 그분께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그 주지스님께서 많이 다쳤니? 딱 하시면서 당장 들어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질문이 되게 따뜻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많이 다쳤고 인도에서 어떻게든 치료를 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 그냥 아시아나 타고 인천공항에서 또 김포공항 가서 김포공항에 바로 여수 내려가서 가는데. 여수에 갔더니 또 이제 그 관계되신 분이 저를 태우고 여수 전남병원 응급실로 직행을 해서 바로 입원복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 뭐 CT에서부터 다 찍고 그 다음 날 1차 수술을 우선 받아. 네. 긴박한 그래서 회복하느라 이렇게 아주 긴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국에 제가 또 한국에 있게 됐고 엄마도 여자다에 또 이렇게 출연도 하게 되는 계기가 저희가 되었습니다. 영광이에요. 전화 이복 이렇게 되게 힘든 역경이었지만 덕분에 저희는 네, 한국의 의료 시술이 정말 갑자기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한국에 살고 있는 게 굉장히 굉장합니다, 진짜. 자긍심이 막 일어나는 맞아요. 그러게요. 네. 정말 많은 성찰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사건을 계기로. 네, 맞습니다, 진짜. 그리고 정말 인복도 많으시다는 느낌이 들고. 감사합니다. 네. 그 작가님 병원에 있을 때도 페이북에 이렇게 막 이렇게 올려주신 걸 보면서 네. 정말 마음 뭉클하고 되게 재미있게도 또 지내고 계신다. 네.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나눠주세요. 네. 제가 이제 첫 아이 우리 인서 티베트 망명정부 다람살라에서는 대부분의 우리 지인들이 다 희마라고 이제 불렀는데 네. 그때 이제 출산할 때 빼고서는 이제 두 번째 입원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네, 두 번째. 그런데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값진 경험을 했다라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를 좀 이렇게 여수에서 입원하는 동안 돌봐주신 분이 원하면은 뭐 1인실로 가보겠느냐 뭐 그런 제의도 하셨는데 아니다. 3인실 정도면은 그래도 지내기 괜찮을 것 같다 하면서 제가 여수 전남병원의 삼병동 3인실에 이제 한 4주 정도를 4주나 계신 거구나. 네. 거기서 있게 됐는데 제 옆 침대에 분들이 제가 4주 있는 동안 6분이 바뀌셨어요. 세상에. 예. 그치. 4주씩이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죠. 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아이고 각 씨는 전라도 분들은 그런 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씨는 손가락 그거 하나 다쳤는데 뭐 이렇게 오래 있나. 우리는 반일하다가 낫에 쿡 찔려도 그 다음날 그냥 뭐 밴드에이드 하나 붙이고선 반일 나가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다쳐도 한다면서 하시는데 속 깊은 건 모르죠. 그렇죠. 무슨 사정이 있는 거 모르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1차 수술을 하고 나서 쉬고 있는데 앞침대에 계신 한 분은 이제 폐 수술을 받고 이제 계신 분이셨는데 서울에서 둘째 딸 가족이 이제 뭐라고 해요? 민어회를 싸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지금이 제철이니까 싱싱할 때 맛 좀 보라고 해서 병실에서 이제 둘러앉아서
병실에서 회를 여수 밤바다보다 네, 더 그렇죠. 낭만적인데요. 먹게 됐는데 먹다 보니 저로서는 이제 별미죠. 인도에서 있다가 네. 그런 산골 마을에 있다가 이제 와서 환자복 입고 민어회를 이제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계신 데가 그 횡간도라고 그 여수에서 이제 조금 배를 타고 들어가면 있는 섬인데 네네. 그 멸치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아. 그래서 멸치젓갈을 이제 직접 본인들이 이제 드실 만큼만 판매할 용도는 그만큼의 그 멸치 양은 안 나온대요, 요즘에. 아,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손녀딸이 그 수아의 크레파스라고 그 뭐라더라? 수아의 그 섬마을의 수아였나? 뭐 그런 식의 이제 그 무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나올 정도로 네. 예, 이제 방송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아. 예, 우리나라에서 아마 SBS나 그런 그 공중파 방송에서 예, 소개될 정도로 왜 그 횡간도에 초등학교가 딱 하나 있는데 수아가 거기에 있는 유일한 학생이었대요. 세상에 네. 정말 재밌는 얘기네요. 네네. 그런데 그 이제 그 부모님 외할머니, 증조할머니 뭐까지 다 그 초등학교 동문이시다 보니까 온 가족이. 네, 네. 그러시다 보니까 폐교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한 명밖에 없어도. 네, 한 명뿐이 없어도 그렇구나. 마을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죠. 뭐 세상에. 네, 아니면은 이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배를 타고 그 육지까지 세상. 네, 다녀야 되니까 등하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횡간도에서 뭐 이제 공부를 시키자.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 한 분, 네. 수아저 어린이 한 분. 되게 고마우시다 그 네. 선생님도.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을 나누면서 굉장히 좀 친해졌어요.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고. 아, 김장철이 되면 멸치젓 주문할게요. 뭐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할머니께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오시면은 그때가 유일하게 걸음을 걷는 네. 딱 타이밍이었는데 그게 한 3분 내외 정도인데 유난히 숨차시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뭔가를 별미들을 많이 먹었어요. 아, 네. 네. 그날 네. 민어도 민어부터. 먹고. 네, 아니 민어는 그 처음이었고 그날 뭐 아이스크림까지 디저트 완벽하게 뭔가 이제 풀 서비스로. 서울에서는 뭐 본죽으로 이제 그 저기 예약을 해서 또 본죽 서비스도 오고 막 그러면서 전복죽도 드시고 뭐 그러셨고 잘 드신 날이었는데 아이고 힘들다 나 죽겠다 하시더니 한 1시간 정도 힘들어 하시더니 임종을 하셨어요. 어머나. 네. 그래서 저희 그냥 이렇게 입원실에서 임종을 하셨는데 그 가족분들이 저희가 염을 여기서 좀 하고 싶은데 병실에서? 네, 병실 안에서 네, 괜찮으시겠냐고 그래서 저는 그냥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같이 막 맛있게 드시고 네, 음식도 나눠 먹고 뭐 이렇게 뭐 문어회 같은 거 이제 좀 이렇게 맛있다고 말하면 할머니가 좀 더 먹어라 하면서 챙겨주시고 막 그랬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그러고 막 이제 제가 그날 마침 또 머리를 감고 그러고서는 상쾌하게 왔더니 할머니께서 저를 보고 아 곱다 하면서 그렇게 환하게 웃어주셨는데 그렇게 그렇게 임종을 하시는 걸 보고 아, 이게 삶에 대해서 아무래도 병실 안에. 우리가 이제 병원 밖에 있을 때는 아프다 하면은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봐. 뭐 약국에 가서 약 먹어봐 하지만 진짜 삶과 죽음의 경계에 계신 분들은 다 병실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깥 생활하면서 볼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임종을 하신 할머니를 바로 앞침대에다 두고 이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는 뭐랄까요. 인도에서 한국에까지 이 손가락 수술을 받겠다고 왔지만 죽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주어진 인생을 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그쵸, 대한 그런 좀 그 내면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럼요. 네, 그런 일들이 제일 큰 경험으로 네, 지금 기억이 남습니다.
저도 작가님 페이스북 보면서 병실에서 있었던 얘기 너무 재밌게 써주셔가지고 네. 재밌는 이야기도 보고 지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도 듣고 또 마음도 뭉클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또 병원에서 보면은 그 아픈 그 병자가 의지할 곳은 첫 번째로 의사 선생님. 그리고 본인을 간호해주는 보호자가 아, 두 명이 만약에 환자에게 그 신으로 여길 만한 사람이 있다면 딱 그 두 명이 아닐까라는. 왜냐하면 의사의 의술에 의해서 본인의 삶이 얼마나 더 연장될 것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옆에서 자신을 케어해주는 사람에 대한 그런 감사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저에게도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데 와 어머니께서는 우리 엄마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인도라고 하는 데까지 멀리까지 떨어져 있어서 아 종종 이만큼만 살면 됐다 이만큼 이 정도의 삶이면 참 충분히 살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에 남는 여운이 저한테도 사실은 엄마였거든요. 네. 엄마한테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엄마한테 보답을 하지? 라는 생각. 그리고 가끔씩 친구들과 엄마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뭐 기자라는 이름으로 카메라를 들고 이제 뭐 티베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엄마가 건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럼요. 어느 날 엄마가 아프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돼서 만약에 본인께서 이제 그 끼니를 챙겨 드시기 힘들게 된다거나 어디를 이동하기가 힘들게 되신다면 나는 모든 걸 다 접고 엄마한테 가야지. 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예, 그런 기회가 됐었어요. 아, 저는 그러셨구나. 네. 그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 신과 같은 존재다. 의사와 나의 보호자가. 그렇죠. 그걸 딱 통찰하셨군요. 네. 그 말씀하실 때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막 그 감정이 막 오롯이 전해져가지고 정말 울컥하네요. 그런데 약간 화제 전환을 해서 네. 제가 결혼하신 분을 보고 와 완전 멋있다 이 느낌을 받았거든요. 되게 멋지고 특별한 분과 결혼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남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남의 연애사가 사실 제일 재밌잖아요. 네. 네, 연애 이야기야 남편분 얘기 궁금합니다. 네. 우리 인서 아빠 같은 경우는 우선 저보다 4살이 어려요. 와 오, 역시 능력자시네요. 능력자. 우와. 근데 글쎄 뭐랄까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티베트에 관한 공감대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일치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 티베트 망명 정부가 처한 현실에 막 입문하던 당시였고 그때 당시가 2009년도였는데 사실 제가 인도 다람살라에 가서 좀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표면적으로는 그 관련한 인권이나 뭐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을 한번 다큐멘터리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거는 이제 표면적인 부분이었지만 내면에서는 사실 좋은 스승님을 만나면 출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가셨구나. 사실 그런 마음의 준비도 어느 정도 이제 좀 품고 이제 간 거였는데 사실 보니까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의 출가자의 생활이 훨씬 럭셔리합니다. 네. 만약에 누군가 혹시 출가 생각 있으시면 한국에서 하시는 게 나아요. 너무 열악하고, 예. 그러니까는 그 티베트 불교에 담긴 그 수행하는 깊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그 원류적이고 근본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어서 좋아요. 그러나 막상 입문을 하기에는 험해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처음에 이제 출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출가를 하시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가고 싶다 하면은 이제 티베트 불교로 가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우리 그 인사 아빠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2009년도에는 그 티베트 망명 정부 안보부에 있으면서 좀 이렇게 중국과 관련된 파트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달라이라마 특사께서 중국 베이징에서 이제 회담이 있어서 티베트와 관련된 문제를 주기적으로 그 중국 정부와 티베트 망명 정부가 그 회담을 가져왔는데 그 회담이 끝나고
마침 다람살라로 이제 곧 복귀한다라는 아,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기자 간담회가 열린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공중파 뉴스에서는 그런 회담이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성사돼서 열렸다라는 걸로 자막 뉴스로만 나가고 어떤 내용이 이제 오갔다라는 거는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에게 그때 이제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달라이라마 특사가 베이징에서 뭐 회담을 했다는데 속 내용이 뭐였는지 한번 좀 칼럼 좀 한번 써봐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티벳 망명정부의 그 국정홍보처를 찾아갔더니 저에게 이제 기자증을 발급해 주시는 분이 소개를 해준 사람이 지금의 우리 인사 아빠인데 아, 네. 아무래도 티베트와 중국 관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갈무리를 해야 며칠 후 도착하는 달라이라마 특사의 그 회담 보고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한 배려해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였는데 네. 같이 우리가 이제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있으면 티베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겠다. 욕심 부리면서 살지 말고 같이 한번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현실화 시켜보자 하면서 이제 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주변에서는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결혼 안 하겠다고 인도 다람살라 산골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남자를 만나서 여자가 남자 만나러 이렇게 히말라야까지 오냐고. 네. 정말 재밌는 스토리가 되는데요. 네.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길래.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창한 이유를 만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결혼을 살아보자 하면서 그 2012년도에 이제 우리 딸 아이 그 인서가 태어났는데 태명이 희마였어요. 그 히말라야의 희마. 그 뜻이구나. 히말라야 희마. 네. 그러면 연애했을 때 즐거운 에피소드, 추억 같은 거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떠오르는 에피소드는 그 달라이라마의 법문이 그 인도 북부에 있는 지스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열릴 때 그런 오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달라이라마께서 뭐 헬기로 움직이신다거나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이제 육로로 이동하면서 이제 지스파까지 가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뭐 한 번 움직이시면 이제 군인이나 경찰들이 같이 이제 따라가니까 굉장히 많아요. 기본으로만 지프가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한 번 이제 근거리를 움직이시면 한 10대 정도는 아무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다람살라에 있는 로컬 뉴스죠. 그 티베트 언론에서도 우리도 그러면은 달라이라마 스님 따라서 육로로 같이 가보자 하게 됐는데 저도 그 행로에 합류를 하게 됐어요. 와. 근데 워낙 가는 길이 이제 오지고 하다 보니까 근무 중인 남편한테 그때나 사실은 연애 중이었죠. 남편이 되기 전인데 휴가를 내서 한번 같이 갈래 해가지고 지프를 하나 이제 대절을 해서 같이 가게 됐는데 날씨가 참 좋았어요. 이제 그래서 그러니 뭐 이제 협곡 사이로 이제 막 달라이라마의 그를 에스코트를 하는 그런 차들을 따라서 이제 또 그 지역에 있는 경찰들이 나와서 또 이제 뭐 차량 통제하고 그러면서 가는데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어느 마을에 접어들면 이제 이미 소문이 나 있는 거죠.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오신대. 하면 사람들이 이제 뭐 나름 떼떼 옷을 다 입고 맞이를 하는 맞이를 하는 거죠. 이제 뭐 손에 꽃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티베트의 환영을 상징하는 하얀색 실크 스카프 같은 게 있어요. 예, 영화에서 본 적 있어요. 예. 카타라든가 그런 거 아니면은 심지어 이제 물 같은 거를 좀 이제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왜냐면은 웬만한 그 티베트 불교 관련된 그 불교 국가에서는 달라이라마 스님을 가까이 뵙는 것이 그럴 것 인생의 같아요. 하나의 그 바람이거든요. 소원 네, 중에 네, 하나라.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손이라도 한번 닿으면 얼마나 영광일까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달라이라마와 함께 지스파까지 동행을 하던 당시에 마침 몬순 기간이어가지고 몬순 기간이 끝났죠. 끝나서 이제 막 좀 도로가 많이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길목에 차가 30분이 넘게 정체가 되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뭐라고 하죠? 바위돌이 이제 굴러가지고 도로를 막고 있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군부대가 와가지고 폭격을 설치해서 그 바위를 치워주고, 네, 바위를 치워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또 진짜 지스타까지 에피소드다. 가고, 그리고 잠깐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좀 쉬고 싶다, 어느 마을에서 쉬고 싶다 하시면은 그 마을 회관에서 쉬시고, 뭐 이제 그러면은 대중공양으로 사람들이 이제 뭐 짜이 같은 뭐 그런 밀크티를 만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을 회관 앞마당에 둘러 앉아 있으면 달라이라마께서 한 짧은 시간 동안 좋은 덕담도 해주시고, 네. 네, 뭐 그랬던 기억이 지금 문득 이야, 네, 떠오르네요. 정말 우리 둘이 함께 연애 했던. 스토리도 정말 그렇죠. 남다르신데요. 저는 뭔가 달달하고 두 분만의 되게 네. 막 그 재밌는 왜 우리 있잖아요. 연애할 때 케미들 그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폭약이 터지고. 대박. 아 네. 그리고 결혼하기로 하신 이유가 우리가 티벳 정부를 위해서 둘이 뭔가를 할 수 있다. 네. 되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딱 듣는 순간 이분들은 개인적인 사랑보다는 큰 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좀 스케일이 남다르신데 네, 네, 답변도 너무 남달랐죠.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연애사를 또 듣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도대체 연애사인지 세계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재밌는 얘기는 다음화에 연결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꼭 물론이죠.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 남편하고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 갑자기 얘기를 들으면서 상상을 하긴 했는데 또 이 기회로 내가 남편과 어떤 러브 스토리를 가지고 연애했는지 한번 다시 더듬어 보는 시간 만드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